예,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청중 선생님들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즐겁고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강연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질문이나 코멘트 형태로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하실 만한 내용이면 대답을 하시고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거 자체가 워낙 가치 있는 일이고 일이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유저들이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는 좋은 의도로 이런 좋은 기술을 만들면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그 나라에 알맞는 기술들을 개발할. 그 적정 기술 운동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몇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에서 아주 싼 가격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필터라든가. 그런데 이제 적정 기술 운동이나 적정 기술 노력에 대해서 많이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정확히 이제 홍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 운동들을 처음에 도입 단계 때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막 열광적인데 10년 있다가 추적해 보면 쓰고 있는 기술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됐겠냐면 이 공학자분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기술을 만들면 여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잘 쓸 거야.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써보니까 쓰기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기술이 돼서 결국은 10년을 못 버티게 된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 활용과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유저,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갖다 활용할 사람들, 그 생활로 받아들일 사람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요. 일단 차례대로 이영만 교수님부터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데니스 교수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강의도 들어봤는데 오늘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기에 오늘 이제 주제가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인데 데니스 옹 교수님의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타인들의 아픔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을 저는 세종대왕도 갖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능력인데 그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미있으라고 보여드리면서 오늘 데니스 옹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기술과 관련된 3000년대나 가능한 기술의 이미지를 제가 몇 컷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맨 위에 보시면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면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런 기술은 누가 개발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기 귀찮은 사람들, 면도할 때 느꼈던 그런 아픔들을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역지사지가 돼서 저런 기술을 개발하면 앞으로 남자들이 면도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저기 여자가 이제 화장을 하기 아침마다 귀찮잖아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찍고 출근하면 바로 3초 만에 화장 나와요. 출근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화장하는 사람들의 여성들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누군가가 저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출근 시간을 30분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예, 저기 주무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계인데 누구나 다 아침에 운동하기를 원하지만 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바쁜 CEO들을 위해서 우리 데니스 옹 교수님 같이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쁜 CEO들을 위해서 저런 기술을 개발해서 주무시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원동력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어여삐 긍휼히 여겼듯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까. 오늘 로봇을 하나의 예로 우리 데니엘슨 교수님께서 그의 가장 적절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코멘트나 그걸 다 듣고 나서 최양승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로봇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명하시면서 거기 하는 일에 몰입해 계시고 그 따뜻함과 어떤 그런 열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그 활기가 그대로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 중에 같은 내용이라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가 문제가 아니고 가수가 문제다라는 것인데, 제가 데니슨 교수님의 이 강연 자체가 저에게 큰 어떤 활력을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가 결국 저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가, 또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눈이 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것이 따뜻함, 공감,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Dr. Saldman, w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the Professor Hong's presentation, or some comments, or please? About it, yeah. You know, I think on one side you have robots, on the side humans, and for me the future is both. To give you one example, after one accident, if it is possible to move your arm, you put inside your brain a chip, and then you have a robot can help you to drink a glass of water. So it's something both between humans and robots. And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t's not to opposite these two technology and humans. It's something we need. You know, I think that a death before 120 years is a premature death. So to reach this point, we'll need robots, but a special kind of robot who can help where we are weak. And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oday medicine is going to reach something that it's like impossible to imagine where we can be now. But robots can help us. It's something very important. And in Paris, in the hospital where I work, we have robots and people impossible to move arms, legs. They think they want to drink a glass of water. And they can drink with this robot this glass of water. This is amazing. And I think it's really a new future for it. Okay, thanks. 뭐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이제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이제 자동차처럼 겉으로 볼 때 절대로 사람하고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운전이라는 기능을 이제 모방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텐데,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들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보이는 게, 아까 보면은 로봇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걷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빨래 개는 로봇이 2시간 동안 빨래 2개, 수건 2장 개었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로봇이 우리가 못하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5자리 숫자 곱셈 5개 주면은 한참 걸릴 텐데 이건 뭐 로봇이 아니라 계산기도 똑똑 들기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로봇이 잘 못하고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은 로봇이 잘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지 차라리 오히려 그 각각의 기능이나 목적에 맞게 사람을 흉내낼 게 아니라 아까 그 보면은 무슨 저기 거의 무슨 저 거미처럼 생긴 로봇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각각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전혀 다른 종류 걸 흉내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00% 공감하고요. 저 그 건축가의 루이 설리번이라는 아키텍트가 있죠.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뭐냐면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생긴 거는 그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난 구정 로봇을 휴머노 형태를 만든 건 뭐냐면은 보통 이런 재난 현장은 이런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났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거기에 뭐 불도저도 있고 기중기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유용한데 로봇이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걸 쓸 수가 없고 사람을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파워툴이라든가 그게 사람처럼 손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휴머노 형태를 만드는 거지 그냥 사람이 멋있으니까 사람처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집에 혹시 저 로봇 진공 청소기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청소부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큰 원판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모양이 뭐 책상 밑으로 하고 침대 밑으로 하고 장애인들 피하는 가장 옵티마이즈된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로봇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네. 다른 선생님들 네, 저는 또 이제 데니스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디자이너가 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디자인 컨셉은 상류층을 위해서 또는 잘 팔리는 거 또는 돈이 드는 이런 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가지 예로 이제 아프리카에 물이 오염되고 또 식수가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들로 하여금 식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물에다 이렇게 빨대를 대가지고 빨아먹으면 올라오면서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디자이너들은 90%를 위한 디자이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또는 디자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또 물하고 또 관련된 건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물을 길어다가 저 멀리 가가지고 집에까지 가려면 이게 들고 가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드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 뒤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자전거를 이렇게 발을 굴러서 가면 자동적으로 정수가 돼서 집에 도착하면 앞에 통으로 정수가 돼서 물이 딱 돼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 나의 힘으로 발로 굴러서 가면 집에 가면 자동적으로 정수가 되는 물이 탄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우리 데니송 같이 그 엔지니어들도 나머지 90% 혜택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한다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 없고요. Because you speak about Africa, there is one topic very important now. It's about Ebola. You know, Ebola in Africa, this epidemic is so dangerous. And for my colleague, physicians, to approach a zone is really a problem. And maybe a robot can be a solution to bring treatments, to do something. For the moment, we have no robots for it. But we'll have, in the next years, huge problems of epidemic. And this solution, if we prepare robots for it, it can be really a solution in case of emergency. Only to bring treatments, we have no solutions for the moment. And Ebola is there, and we have not at all the solution. So, you know, in the next years, I'm sure we'll have problems of epidemic, because
For the moment, we are lucky because if about AIDS, the transmission is by blood. But imagine AIDS transmission like flu will be only 1% of the world population. So to imagine a specific strength of robot to treat problems such as Ebola, to bring treatments, to know the fever of people, to do something. I think it's a priority. That's my point of view. 네, 뭐 그 재밌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늦어져서 그 다음 세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양숙 선생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코멘트요? 네. 질문요? 예, 질문이시든지 뭐든지 코멘트든지 제가 좋은 없고요. 아름답게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사실 그 SF라든지 혹은 뭐 로버트 이런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실 때 왠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 자체가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는가,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홍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가치와 생각과 꿈을 반영하는 그런 공학기술 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수고하셨습니다.